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판매량도 많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중고차로 그랜저를 사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고객님께서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행거리 적고 깨끗한 신차급 그랜저 IG LPI 차량을 찾으셨습니다. 그런 매물이 거의 없어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서울 그랜저 구매 이야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어의 자동차 여행의 김정사입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지금 저는 이제 김해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리고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은데 날씨가 쌀쌀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저는 역시 오늘도 트위지를 타고 이제 6시 정도 됐거든요. 트위지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저께 가족들하고 이제 동네를 산책하면서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잘 보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고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코로나 아니면 드라이브도 다니고
하늘 좋은데. 아이고, 참 힘든 시국입니다, 다들. 트위지. QM3 참 아담하게 참 차가 마음에 든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양이가 있나 보네. 저기 있네, 고양이가. 이 녀석은 얼마 전에 세차를 했습니다. 하도 더러워서. 으쌰. 아이고, 아이고. 항상 주렁주렁합니다. 시동 걸 때마다 이 구멍을 못 찾겠다니까. 야, 춥긴 추운가 보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4km가 되네요. 주행거리 리셋하고 뭐 또 가다 보면 주행거리가 늡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저 넘어서 동이 트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붉은 거 보니까 저쪽이 동쪽인가 보네요. 예쁘다, 그죠? 서서히 동트는 아침의 기운. 네, 트위지는 여기 덕두역 인근에 주차해뒀고요. 여기는 이제 덕두역입니다. 그래서 한 코스 가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공항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커피를 한 잔 사서 갈게요. 마음을 표현하세요. 커피 정말 많이 왔네. 이게 1+1이라고. 그러게, 집을 때 1+1을 봤는데 왜 멍청하게 하나를 더 안 집었지. 하나를 더 가지고 오세요 하셔서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향교역 근처에 있는 서서울 모터리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큰 단지가 서서울 모터리움, 그리고 저기 보면 강서 오토플렉스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곳, 그 다음에 가양 오토갤러리, 이렇게 세 개가 여기에 다 모여 있고 큰 곳이죠. 보통 이제 SK엔카 같은 거 이제 광고 사진 보시면 서울의 차들은 이쪽에서 그 올린 매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몇 번은 여기서 차를 출고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주 자주 방문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 와서 뭐 좋은 기억도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문제가 없는 좀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서 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어딨나, 일단 한번 대략 차를 확인하고 참 이렇게
차들이 있으니 출고하기 전에는 꺼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참 판매자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차는 찾았습니다. 이 차입니다. 일단 한번 둘러볼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만져봐야지. 차는 깨끗하네요. 와, 딱 주차를 아주 멋지게 해놨네. 네, 뭐 일단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없고 차가 뭐 워낙 새 차라 터치 잘 먹고 일단 리어 블라인드 문제가 없고 아, 역시 새 차는 다르다. 바로 이 수증기가 맺히죠. 멘트 좋고, 부상 없고, 엔진 소리 좋고. 엉따 들어오고, 버튼 먹고, 잡고, 일단 하체도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죠. 보면 괜찮아 보이고. 휠도 좀 깨끗하고 순정 도상 잘 유지되어 있고 보면 범버 같은 경우도 탈착의 흔적이 없습니다. 스텝도 괜찮고 일단 외관 나쁘지 않고 앞 타이어는 한 5mm 한 70% 정도 되고요. 탈착의 흔적은 없습니다.
도장보도 도장이 입건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데도 괜찮고 내 외관도 깨끗한 편이고 여기 뭐야? 여기는 이제 광택 왁스가 묻어 있는 것 같아. 차는 그냥 새 차 상태 그대로네요. 로터에 뭐 이렇게 열 먹은 것도 없고 수분 많이 먹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외관은 깨끗하고 여기 PPF 필름 발라져 있는 것 같죠? 일단 어디 뭐 도장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감도 적고 시트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고 실내야 뭐 따로 뭐 언급드릴 거 없을 정도로 실내는 깨끗한 편이네요. 네, 팬더도 문제가 없고 이게 뭐 약간의 사용감은 묻어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대시보드 블랙박스는 뗐네. 괜찮은 것 같고 네. 오케이. 그런데 뭐 도장이 있다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새 차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다. 와, 이거 뭐 그랜저 아니지? LPG 차 가격 무지막지하네요. 괜찮고 도어 트림도 깨끗한 편이네요. 실내 핸들도 깨끗하고 와, 이건 진짜 완전 S급이다. 차가 진짜 S급입니다. 이 정도면 그쵸. 사용했고 키가 없지. 전거리 18,500km. 이런 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문제가 없고 진짜 깨끗하다.
이런 데서 보면 깨끗하죠. 일단 지금 시동 걸기 전인데 오일은 정확하게 F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색깔도 좋죠. 아무래도 LPG 차인 특징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오일 캡에 더 아무런 특이점이 없고 슬러지 수준도 영하입니다. 그런데 냉각수가 조금 로우 레벨보다 밑에 있습니다. 색깔은 이상이 없는데, 이건 보소통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메인 냉각수 캡을 열어봐야죠. 냉각성 이상이 없네요. 오케이, 괜찮고 사고 흔적 없고 서포트 괜찮고 두도 괜찮고. 오케이. 사고 수리 흔적도 없고, 네, 그냥 특이점이 없는 차입니다. 특이점이 전혀 없어요. 어떠한 소리나 칠, 그 다음에 뭐 컨디션,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냥 출고 상태 그대로의 차입니다.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릴게요. 에어컨 춥다. 시트 일단 문제 없고, 핸들 열선 잘 들어오고, 모드가 어딨어? 뭐야, 모드가 어딨어? 여기 있네. 아직 엔진열은 다 안 올랐습니다. 지금 열이 잘 오르죠? 도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뭐 기름 미치는 데도 없고, 당연히 컨디션은 그냥 새 차예요. 이건 뭐 사실 이런 차는 리프트 떠볼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최종 출고하기 전에 리프트는 떠볼 테지만, 여기 안에는 리프트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떠볼 테지만 차는 입댈 게 없는 차입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는 뭐 신차급 컨디션 상태이고요. 확실히 요즘 차량답게 좋습니다. 하체 느낌 이상 없고, 엔진이나 미션에 작동 감각 이상이 없고, 일단 리프트 더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속, 감속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카센터에 리프트를 뜨겠습니다. 차는 깔끔합니다. 근데 진짜 장기 렌트나 LPG 차에서 보기 힘든 깔끔한 상태네요. 네, 엔진 블록 쪽에도 누유가 없고, 조인트 미션이란다. 오케이, 이쪽도 누유가 없고요.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체 언더 코팅을 다 해놓으셨네. 이렇게 보면 언더 코팅을 야물딱지게 신차 영업사원분이 타셨던 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물딱지게 해놓으셨죠. 야, 이 머플러 부식은 진짜 종특이다 이거. 이런저런 정리하는데 지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출발할 생각입니다. 차는 사실 신차급 상태라 뭐 말씀드릴 게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뭐 등화류 이상이 없고요. 네, 역시 출고할 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뭐 다 확인했고요. 다 확인했고 출고를 합니다. 뭐 하체 컨디션도 이 차가 그 영업사원분이 타시던 차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고 매매 상사의 이제 거래처가 되겠죠. 이제 넘기시고 이제 차를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매입을 하셨다고 하고, 이 차가 사실 LPG 차가 이런 연식의 차가 없습니다. 이런 연식과 주행거리 차가 중고 매물이 완전히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차 이게 과연 이 비용까지를 줘서 차를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중고차를 2,000 뭐 이렇게 주고 사야 되나? 2,5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거. 근데 이 비슷한 매물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뭐 거래되지만 뭐 도리가 없죠. 일단 출발을 했고요. 뭐 영업사원분이 타시던 차라 그런지 언더코팅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뭐 하체 뭐 누유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없고 그렇긴 한데, 빨리 서울에서 벗어나야죠. 갈 길이 멀다. 목적지까지는 421km나 남았습니다. 네. 아니 뭔가 좀 불편한데 이거 시트 포지션이. 네, 일단 아침에 공항에서 산 커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은 12시 47분인데 배가 살짝 고프긴 하지만 내려가려면 부지런히 내려가야 돼서 일단은 집에서 싸온 고구마, 그 다음에 토마토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는 뭐 사실 중고 기준으로도 굉장히 차가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상태가 좋아서 뭐라 따로 언급드릴 게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그랜저 좋은데요. 차 역시 새 차가 좋다. 아무튼 그랜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민차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약 300m 앞 종합운輸어울리고 누가 타도 뭐 불호가 없는 차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정도 되면 사실 자가용 기준으로 보면 이 이상 좋을 필요가 있나 과연 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는 사실 좀 차가 좀 지나치게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차가 지나치게 좀 크다 하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치게 크고 무겁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딱 맞는 느낌, 적당한 크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성과 실용성, 그 다음에 안락함까지 놓지 않은 그런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품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랜저가 판매되는 이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매 가치가 높고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뭐 사실 이 차는 사실 딱히 언급드릴 게 없는 신차입니다. 그냥 신차입니다. 또 게다가 흰색이고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LPG 차고
뭐 이런 차는 진짜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좋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일단 첫인상은 뭐 익숙한 느낌, 깔끔하다, 네, 깔끔하다 한 느낌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조향 감각이 조금 어색함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LPG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 이 초기 반응에서 약간 토크가 전개되는 이 느낌이, 폭발력이 살짝 가솔린 차 대비 살짝,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체감적으로는 살짝 토크감이 살짝 약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물론 절대 출력이 떨어지거나 뭐 가속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2.4 아니면 LPG 모델을 구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4 모델을 그냥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 모델도 충분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또 방음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LPG 모델까지는 찾지 않을 듯 하지만, 글쎄요, 이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도 취향에 따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조향 감각이 조금 많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있는데,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약간 2.4냐 그랜저 2.4냐 그랜저 3.0이냐,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LPG 차는 차를 많이 타신다면 LPG가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PG 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LPG 차 55, 그 다음에 2.4, 45 이 정도의 이 무게 선택권에 이제 비중을 둘 것 같아요. 사실 3.0 이상은 필요 없고, 사실 세단에서 뭐 그렇게 막 고출력까지 뭐 바라진 않고 이렇게 천천히 뭐 편안하게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넣겠죠. 뭐 조금이라도 편하게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좀 많다 하면 뭐 LPG 쪽으로 고민 없이 고를 것 같고, 뭐 일반적인 1년에 한 2만 킬로 내외를 탄다 하면 2.4도 뭐 요즘 2.4도 연비 잘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사당이다. 뭐 서울 최근에 많이 다니지만, 요즘 그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인피니티 때문에 서울 왔었지만, 요즘같이 차가 많지 않은 서울은 진짜 경험하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베오, 게다가 지금 12시 56분 약간 점심시간이 걸려서 아무래도 좀 차가 좀 더 적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배고파. 아무튼 열심히 부지런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좀 떼서 아쉽다. 이게 블랙박스 분명히 좀 좋은 거 달려 있었을 텐데 판매자분이 차 블랙박스를 그냥 떼어버리고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서, 사실 뭐 그랜저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참 또 내용이 좋습니다. 뭐 손댄 데도 없고, 고친 데도 없고, 칠 들어간 데도 없고, 뭐 차도 깨끗하고요. 그만큼 차가 비싸긴 했지만, 네, 10km를 타고 왔네요. 출발해서부터 남은 거리는 410km. 지금 시간이 1시니까 대략 5시간이 걸리네요. 와, 멀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이 현대 이렇게 신차급 차를 타는데, 물론 뭐 제 차 아반떼를 탔었지만 문득 생각나는 게 승차감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자동차의 하체는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와 소나타의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럭셔리 브랜드
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편의성이나 일상 영역에서의 편안함, 편리성, 그다음에 정숙성 약 500m 이런 것만 보면 현대차, 특히 뭐 그랜저 혹은 소나타 정도만 되어도 사실 어떤 브랜드와도 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 용도, 그 다음에 보통 수준의 어떤 그 차의 감성들을 요구하는 감성의 수준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가 타도 만족스러운 분기 후 다시 아주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스팅어가 가는데 스팅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히 2.0 모델 이런 거는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랜저의 상품성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나는 구간입니다. 차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BMW 520D 뭐 이런 디젤 차보다 차라리 그랜저 휘발유차 혹은 LPG차 이런 차가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벤츠 디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런 거 휘발유나 LPG차 타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덜덜덜덜 하는 차 타는 것보다. 뭐 물론 가솔린차 E300 저런 건 좋죠. 근데 차는 이게 더 편해요, 사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물론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분들한테는 이 차가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변속 로직이 살짝 많이 바뀌었군요. 이 엔진 브레이크도 적극적으로 쓰고 현대의 파워 트랜스미션도 점점 좋아져 가지고 참 현대가 정말 많이 일치월장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일치월장했고, 또 이런 실내 소재감, 그 다음에 재질 이런 것들도 BMW나 E클래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 안 납니다. 뭐 5 시리즈 그 다음에 E클래스 그렇게 좋은 소재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차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완성도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놓고 보면 그랜저는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특히 그랜저 2.4 뭐 이 차도 신차 가격이 3,100만 원대니까 뭐 진짜 뭐 가성비로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가성비는 2천만 원 중반의 소나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만드는 데는 현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코. 그런 점에서 현대는 너무 사실 현대자동차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그런 점은 안타깝네요. 물론 비판을 받을 만하니까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정말 차를 타보면 좋아요. 현대차. 산타페 저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의 기본기라든지 뭐 주행 질감 이런 거 뭐 세보레차 혹은 르노 삼성 뭐 이런 차들 다 이 특색이 있죠. 좋아요. 좋지만 상품성은 정말 현대 기아 자동차를 따라가기가, 특히 이 그랜저의 상품성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동서울 톨게이트를 다 와갑니다. 야, 이거 좀 차가 적응이 되니까 이제 한 1시간 딱 정확하게 1시간 7분 제가 차 시동 걸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적응이 되니까 이 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의 단점이 뭐냐? 바로 이 컨트롤입니다. 이 조향이 안 좋아요. 이게 조향이 단순히 핸들의 뭐 무게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스티어링, 그러니까 핸들과 이 조향 장치와 이 차체의 이런 뭔가 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이 차체, 그 다음에 이 하체, 이 합이 각각 보면 나쁘지 않은데 조화가 좀 안 좋아요. 차 약간 좀 따로 놀아요. 이게 모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차가 스티어링을 줬을 때 하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그때 이렇게 나오는 모션이나 무게 하중의 이동의 느낌이 그렇게 썩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 반대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바운싱을 확 지날 때 좀 이게 스티어링 조작을 좀 한다. 예를 들어서
뭔가 그때 이제 탁 착지할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럭셔리 브랜드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하고 확실히 갭이 있습니다. 아, 네, 지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주휴게소에 다 달았습니다. 조금 타니까 단점이 보이는데, 단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제 그런 크게 봐서 이 차를 조종 감각들, 이 차를 컨트롤하는 감각들이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 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종합적인 상품성은 월등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미세한 이런 기본기에서는 그 인류 브랜드하고 확실히 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라면 진짜 5 시리즈든 E 클래스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런 차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그랜저에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혹은 좀 부족하니까 좀 약간 좀 더 갈망과 갈증이 있다 내 속에, 그렇다면 이 차 값에서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더 지출하고 이제 그런 완성도 높은 차를 구매한다는 거, 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또 그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사실 그랜저가 좋은지 뭐가 좀 좋다고 하니까 타는데 난 무슨 차인지 모르겠더라 하는 분들은 굳이 그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확실히 V6 3.0 이긴 하지만 토크 감각은 이 숫자의 차이에 비해서, 숫자의 이 수치적인 스펙은 별 차이 안 나지만 확실히 체감적으로는 LPG 모델이 폭발력이 약합니다. 폭발력이 약하다, 즉 토크감이 좀 떨어진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반떼하고 계기판이 똑같아요. 다른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다소 이 아반떼하고 똑같은 말은 아반떼가 그만큼 상품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반대로는 그랜저의 이 상품성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충분히 좋긴 하지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충주휴게소 자주 온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지금 충주휴게소 3번 오거든요. 충주휴게소에 소세지 맛있단 말이에요. 사 먹고 가야 되겠다. 화장실 갔다가 소세지 사 먹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북 상주시입니다. 지금 한 200km 가까이 주행을 해왔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금요일 치고는 차들이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리고 주유 게이지가 지금 딱 절반이 남았는데 출발할 때 3분의 2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달았는데 약 200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리는 219k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분의 2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고속주행해 놓고 봤을 때는,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는 가정 놓고 600km 정도가 항속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는 대략 리터당 한 10km 정도는 고속 항속 연비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다소 스포츠성이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이제 스포츠성은 좀 떨어지는 일반적인 대중 이 차의 포지셔닝과 세그먼트는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라지 사이즈, 미드 사이즈 세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형차입니다. 중형차인데 네, 이 차의 성격을 봤을 때는 스포츠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차를 이 차의 성격이 스포츠 세단이라든지 혹은 스포티한 운전을 받아내어 주는 정도의 이런 성향은 아니고, 또 그렇게 운전을 하고 또 그런 성격을 기대한다면 실망감으로 그런 실망감이 배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럭셔리 브랜드인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혹은 아우디, 성향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차들이
유연함과 그런 강인함을 같이 갖고 있다면 확실히 이제 그 그랜저는 그런 유연함과 정숙성 어느 정도의 품질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기본기 달리기 실력, 뭐 달리기 엔진 출력을 논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의 완성도, 기본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럭셔리 브랜드와의 차이는 있고, 그러면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 현대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가 뭐가 있을까요? 뭐 푸조, 그리고 포드, GM 이런 차들하고는 주행성에 있어서는 현대가 더 뛰어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거나 살짝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현대가 갖고 있는 잘하고 있는 부분, 상품성이라든지 가격,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구성, 옵션,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차들보다는 좀 더 한참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차의 이제 밸런스와 컨셉, 우리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컨셉은 굉장히 유효하다. 즉 일반 소비자들의 어필을 하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대중 소비자들은 이런 차를 만족스러워 할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스포츠적이나 주행 성능을 원하는 조금의 더 매니아층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차를 사지 않겠죠. 현대 내에서 좀 더 스포티한, 또 기본기가 더 좋은 모델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기본기가 좋은 다른 브랜드로 선택지를 옮길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은 4시고 여기는 대구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산 하단으로 갈 거니까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고, 현재 정확하게 300km를 적산 거리로 이동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13km 있고, 근데 연비는 생각보다 좋네요. 연비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오른쪽 네, 이제 밀양 방면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여기 막 참 수도 없이 다니고 있는 길이죠. 를 동대구 IC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차가 적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이 차의 장점은 다루기가 좀 용이하다, 편하다, 다루기가 쉽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옵션이야 뭐 사실 이 차에서 볼 수 있는 옵션들은 풍부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수준이죠. 뭐 대단한 게 들어있거나, 왜냐면 뭐 오토홀드니 뭐 핸들 열선이니 통풍 시트니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이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고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 주행 조종 감각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최소한 뭐 저한테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숙하고 연료비 적게 들고, 사실 장점이 너무 많은 차라서 이 차의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비싸다는 거? 뭐 절대 차 가격이 비싸다기보다는 중고 매물 치고는 굉장히 비싸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편하다, 뭐 기능이 좋다, 넓다, 부담 없다. 부담이 있죠, 비싼 차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비슷한 동급 매물 대비 가장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 단점이 뭐 많지 않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계는 좀 잘 안 보인다. 이게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차라리 시계가 뭐랄까, 시계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차라리 시계 위치하고 비상 깜빡이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계는 굉장히 잘 보일 것 같고, 비상 깜빡이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약간 이것도 좀
예, 모니터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시계가 이쪽으로 오고 시계 좀 작아지고 시계가 이쪽으로 오고 비상 깜빡이 여기 근처에 있고 약간 이 모니터를 옮기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비상 깜빡이 위치가 여기 있으면 디자인적으로 좀 생뚱맞겠죠.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좋거든요. 여기 네 뭐 아무튼 그러게 시계는 여기 있고 비상 깜빡이 이쪽에 있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좀 이렇게 안 나오긴 하겠네요.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뭔가 시계가 잘 안 들어오고 눈에 잘 안 띄고 생뚱맞고 하긴 합니다. 차라리 시계를 저기다가 그 포르쉐 그 뭡니까 그것처럼 저기다 딱 박아놨으면 잘 보이고 좋을 텐데 너무 좀 약간 좀 카피한 듯한 느낌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나? 네,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시트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전 이 자세 이런 것들은 비교적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공간도 여유로워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는 이런 감촉들이 감성 품질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도 감성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도어의 무게감, 이렇게 여닫을 때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 감성 품질에 굉장히 좀 신경 썼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LPG 엔진이 힘이 없네요. 물론 예전처럼 막 힘 차이가 막 그렇게 느껴지고 차이가 많이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LPG차가 좀 토크감이 약해요. 물론 뭐 쭉쭉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잘 뻗어 나가긴 하는데, 네,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 분명히 이제 이 차가 다 만족스럽고 완성도가 정말 모든 완성도가 다 뛰어나고 그렇진 않지만 종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는 맞고, 특히 가격대 성능비는 정말 좋은 차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제네시스 라인들 뭐 G70, G80 뭐 SUV 모델인 GV80 이런 차들 뭐 8천만 원씩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려해 보면 이 차가 지금 반값도 안 되는데 그런 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락성, 뭐 공간, 성능, 품질을 거의 많이 평균적인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말 그대로 이제 하차감, 약간 브랜드 밸류 뭐 이런 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베스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차를 구매함에 있어 고민이 되는 거는 어떤 트립을 살까, 뭐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차를 구매한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지만, 소나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디자인이 약간 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산다면 그랜저 2.4의 모던의 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정도 있는 옵션,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한 3,200만 원 정도 되겠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베스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LPG 모델도 고민이 좀 되긴 되겠다. 근데 LPG도 비싸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차가 만약에 제가 차를 한 대만 운용을 해야 된다, 이 차 한 대 사야 된다, 한 대다, 그러면 LPG 살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제가 평상시 타고 다니는 차가 따로 있다, 뭐 가끔씩 뭐 패밀리카 정도로 탄다, 그러면 2.4 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이 차 그랜저 정도 되면
사실 어지간한 수입차 5천만 원 이상 하는 차에 많이 근접해 있어요. 물론 절대 더 좋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현대자동차 정도 되면 뭐 럭셔리 브랜드 아니면 사실 현대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상품성도 좋고 뭐 일본차, 뭐 렉서스, 그 다음에 뭐 미국차, 뭐 주행 성능 따지거나 주행 감성 따지실 분 아니면 무난하게는 현대차가 더 높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행 감각이나 감성을 찾는다면 가성비로는 미국차, 그 다음에 뭐 가성비 따질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가고자 하면 독일차, 일본차, 뭐 일본차는 이제 메리트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차는 뭐 아예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또 뭐 일본차, 네, 그렇고요. 약 700m 제가 운전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차가 이제 그랜저이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탔었던 더 뉴 아반떼 있지 않습니까? 삼각대라고 하는 그 아반떼가 이 차 운전 감각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차는 이제 리어가 이제 토션 빔이라서 약간 이 바운스 되는 느낌이 좀 더 덜 부드럽고 얘는 좀 더 부드럽다 이 차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더 뉴 아반떼가 뒤에 서스펜션 구조가 뭐 월티링크고 조금 이제 서스펜션을 좀 더 부드럽게 셋업해 놓는다면 크기 차이 외에 승차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랜저를 타보면서 아반떼의 경쟁력이 참 좋은 차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고, 아무튼 뭐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국산차 중에서도 특히나 현대 기아차는 진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멀티미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컨비니언스 툴이라든지 편의장치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경우도 라디오 찾으면 굉장히 금방 수신이 잘 되거든요. 라디오 수신율이라든지 이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또 와이프 전화가 왔네요. 여기는 부산 대저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7.9km가 남았고 본격적인 퇴근 시간은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연료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약 400km, 395km를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연료가 많이 나와서 이게 연비는 좋네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몇 리터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3분의 2 정도의 잔량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 칸, 이제 작은 칸수로 한 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득 넣었다는 걸 가정하면 600km 이상, 이제 장거리 항속 기준으로 600km 이상 타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연비는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LPG 차의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LPG, 특히 이제 V6 엔진 이 LPG가 적용된 이 그랜저 IG는 정숙하고 뭐 출력이 모자라지도 않고 뭐 가솔린 대비 출력이 좀 약간 토크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뭐 승차감도 좋고 편의사항도 좋고 정말 3천만원 초반으로 살 수 있는, 지금도 LP차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3천만원 초반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성비를 따진다면 2.0 모델들, 즉 소나타나 혹은 뭐 K5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LPG 차들도 연료 효율성도 더 좋고 뭐 충분히 차는 넓고 편하고 하니까 가성비로 접근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막 너무 가성비보다는 그래도 차 적당히 좀 편하게 타고 싶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정숙하고, 또 어차피 나는 차를 한번 사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랜저 이 차를 신차 구매하셔서
혹은 이런 신차급 중고차 구매하셔서 한 10년 정도 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신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그랜저 이런 모델들은 잠시 후 워낙 이제 중고 가격이 좌측으로 주행하십시오.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신차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야, 미세먼지가 확실히 덜 하네요. 여기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가시거리도 넓고 멀고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좋은 날씨를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객님한테 잘 전해드리고 정말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기 앞에 보이는 그 사거리가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하단 오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 넘버 2, 탑 2입니다. 차 막히기로. 그래서 왜 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찍혀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 구간을 통과하는군요. 여기 동네를 빙빙 돌고 있는데 도저히 아파트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디가 이쁘지? 미치겠네.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길이 없어요. 네, 고객님 이제 만나서 차량 잘 전해드렸고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치도 부산의 감천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는 트위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김해공항 바로 옆, 바로 전 역인 덕두역이라는 곳입니다. 공항마을이거든요. 여기 공항마을에 저기 트위지를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이게 뭐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이제 갈 길이 멀다. 여기서 또 30분 가야 되거든요. 아, 피곤하다. 비록 비행기를 탔긴 했지만 서울 부산 왕복을 했고 피곤해. 아무튼 가서 씻고 밥 먹고 좀 운동도 좀 피곤할수록 운동해야 되거든요.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는 또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 근데 우리나라